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윤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어제 올려드린 영상 있죠, 스크립트 작성법. 이제 스크립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어떠한 양식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작성에 들어가셨겠는데, 자, 그러면 이게 스크립트에서 최상담 스크립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할 수 있는 본론, 이 본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갈 때 얼마나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한지, 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파워풀한 화법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화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옆얼굴이에요, 앞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옆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앞얼굴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은 똑같은 이야기를 어떠한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유효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들한테 어떠한 이 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할 때 가장 고객의 주의를 흐트리지 않고 집중력을 계속 나한테 계속 집중시킬 수 있으며, 그러면서 가장 나의 어떠한 원하는 것들을 고객들한테 가장 유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 화법입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 화법은 이렇게 결정되죠. 예. 이게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자, 일단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신앙적으로 창조를 믿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서는 이 진화론이죠. 자, 진화론에 의하면은 이 현생 인류가 이제 현재 호모 사피엔스, 소위 말하면 이제 직립인간, 우리 같은 이제 현실적인 전두엽이 발달된 인간이 현재 나온 지가 100만 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때부터 100만 년 때부터 유인원하고 이제 구분이 되면서부터 인간화된 거고, 이제 현대인이 1만 년 전만 해도 이제 크로마뇽인이 있었고, 1만 년 이후부터는 현생인간이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문자 있죠.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문자죠. 이 문자가 발명된 게 기껏해야 3000년이 채 안 돼요. 자, 여러분, 3000년 이전에는 인간들은 원시인이죠. 어떻게 정보를 전달받았을까요? 그럼 문자 이전에, 쇠끼 문자랄지, 고대 상형 문자, 서령 문자, 고대 메소포타미아니, 히타이트, 아시리아, 아니면 이제 중국의 황하 문명 보면은 이 문자가 만들어진 지가 30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3000년 이전에는 정보 전달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바로 이야기였던 것이죠. 바로 일단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원시 종족들을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 있죠. 추장, 아니면 종교 재관. 나이 드신 분들을 왜 추앙해야 되냐면요, 나이 든 사람들의 오랜 경험,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전달받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떠한 굶주릴 때 대처하는 방법, 짐승을 잡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의 지식의 총알을 이루기 때문에, 나이 들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듣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 부족 전체, 그 종족 전체 지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몇천 년 전에는요,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의 DNA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자가 나온 다음부터는 문자로서 지식을 전승이 됐고, 이 문명이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 발명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문자가 발명되면서부터 인류의 지식이 축적되면서 계속 다음 세대 진화를 거듭하면서 문명이 탄생한 겁니다. 문명의 기원은 결국 글자의 탄생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문자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지식 전승의 유일한 수단은 바로 대화, 바로 스토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주에 해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의 DNA, 본능적으로 인간은 남의 이야기를 듣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말이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러면 귀가 솔깃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저기 말이야, 내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귀를 쫑긋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귀가 솔깃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누군가가 자기가 뭔가 이야기를, 야, 재밌는 얘기 말이야, 그게 얘기 알아?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누구 얘기할 때도 자네 혹시 그 얘기 알아? 뭔데요? 주의가 확 쏠리죠.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알아? 누가 이랬단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그 과장이 만약 이랬단 말이야. 이게 촥 쏠려요. 이 본능의 본능.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다른 거. 설명은 완전 다른 거예요. 설문. 여러분들이 맨날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고객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설명을 하는 순간 고객은 주의를 닫게 돼 있어요. 이야기는 감성이지만 설명은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성을 자극하는 건데 이성보다는 감성이 훨씬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반드시 감성 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이게 설명으로 바뀌어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제품에 대한 설명, 무슨 기능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재밌게 따분해요. 이게 재미가 없고. 소위 말하면 그것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런 설명은 듣기가 싫게 돼 있어요. 설명은 진짜 내가 필요할 때나 이게 듣고 싶은 것이, 정말 내가 그거에 대해, 여러분들 우리가 제품 사면 사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물건 뭐 진공청소기를 사시든 뭘 사든 간에 사용 설명서 다 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안 읽잖아요. 보험 가입하시면 보험 약관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설계사도 안 읽는데. 그렇지 않나요?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약을 샀어요. 연고를 샀습니다. 사용 설명서 다 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주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부작용 같은 거 보이겠죠. 여러분 사용 설명서는 안 봐요. 안 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혹시 모르니까 넣어놓은 것이지만 인간은 설명을 듣기 싫어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서 여러분 친하지도 않은 고객 만나갖고 여러분들이 막 상품 설명하면, 흥분해서 설명하면 그 고객이 어떻게 다시는 안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제 만나기 싫구나. 왜? 지긋지긋하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차라리 그래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돼. 이걸 그래서 설명과 이야기는 정말 이게 백지장 차이입니다. 설명도 재밌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을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절대 고객한테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은 고객이 요청할 때, 고객이 이러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절대 설명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담은 이 마음이 충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니즈가 확인되지 않은 고객한테 만나갖고 다짜고짜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 상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담은 되게 망해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마침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나 이게 세일즈가 터지지,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준비해갖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망하는 상담이에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약속이 잡히지를 않아요. 안 만나죠, 이제부터는요. 네. 왜? 그 사람의 의도가 드러났고, 그 사람이 그 상품을 갖고 나한테 푸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고객은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고객이 원할 때만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스토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자, 요거는 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업 초기에는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이게요. 그 다음에 영업이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업 초기에는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체험입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정말 고객한테 유효한 상품인지, 고객이 필요한 상품인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인지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 그래서 보험 같은 비체험 상품은 판매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비체험 상품이기 때문에. 자, 체험이 필요하죠. 그럼 체험을 하게 되면, 자, 영업자가 이제, 야, 진짜 이 상품 좋아. 내가 봐도 이 약은 대단한 것 같아. 체험이 됐어. 그럼 확신이 생기죠? 확신을 전파하고 싶죠? 이게 영업 초기 단계예요. 이때는 그래서 무조건 건수 영업하셔야 돼요. 활동량을 극대화시키셔야 돼요. 왜? 체험을 강화시키고, 판매를 통해서 확신을 강화시키고, 전파를 통해서 고객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업 초기에는요, 무조건 활동량 건수 영업. 어느 영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체험. 영업자의 체험, 그 다음에 영업자의 확신. 그걸 고객한테 전파하는 단계.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다. 이거 뭐 세일즈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3개월 만에 끝나는 적도 있고 6개월 아니면 3년이 걸리는 적. 보험은 보통 3년 걸려요. 보험이 여러분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은 기본적인 체계 잡히는데 3년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뭐 1년 보고서 뛰어드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여러분들. 예. 또 영업 중에서는 오래 이 사이클이 걸리는 게 있고 적게 걸리는 게 있고 다 틀립니다. 되게 체험 상품, 유형의 상품은 이 기간이 짧아져요. 유형 상품은 체험 확신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로 넘어가죠. 공감 결정 확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건 뭐냐? 이건 나의 몫인 고객. 이제 고객이 중요한 건 공감을 해줘야 돼. 그죠? 이거는 나의 주장일 뿐이죠. 고객이 공감하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소통을 통해서 고객의 공감의 폭을 넓히고 확대시키는 거죠. 아, 필요하네요.
크게 가입해야 되겠네요. 좋은 거 사야 되겠네요. 비싼 게 좋네요. 이런 공감을 일으키는 게 이제 고객의 영역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스터가 되면 다음 단계는 고객을 공감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의 결정을 빨리, 그죠? 중요한 공감시켰습니다. 오늘 해야 되겠죠? 내년 소용없습니다. 내달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확산시켜. 경험을 확산시켜. 이게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고객이, 야, 이거 대박이네. 친구들이 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 내 주변에 누구 좀 만나보라고. 이게 바로 전략 영업, 사이즈 영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단계가, 이 초보 단계가 신규 영업자 단계가 마스터가 되면 이 다음 단계 숙성화, 성숙화 단계, 바로 이제 고수요 경제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단계별로 가는 것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강좌예요. 그래서 세일즈 7단계는 바로 체험 확신 전파, 공감 결정 확산, 이것에 대한 단계별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강의해주는 강좌가 바로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특강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를 마스터하게 되면 이것을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스토리텔링은 어떤 영역입니까? 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나의 욕구와 고객의 욕구를 매칭시키는 가장 유효한 화법을 스토리텔링 화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예요. 바로 나의 욕구죠. 이거 고객의 욕구죠. 우리가 고객이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개시키는 가장 유효한 소통 방식이 바로 스토리텔링 화법인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스토리텔링은 무엇이냐? 바로 가치에 집중하는 화법입니다. 이쪽은요, 이게 설명화법이에요, 설명화법. 설명은 뭡니까? 되게 가격 얘기하죠? 여러분, 설명할 때 항상 숫자 얘기하죠? 되게 여러분 숫자 좋아합니까? 인간 숫자를 싫어해요. 그죠? 왜? 인간의 감정은 숫자로 판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기분이 찝찝합니다. 찝찝한 건 몇 점이에요? 내 기분이 떨떠름합니다. 씁쓸해요. 이게 숫자로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화가 났습니다. 뚜껑 열렸습니다. 빡이 올랐습니다. 이거 숫자로 표현되나요? 숫자 표현이 안 된단 말이지. 내가 지금 아픕니다. 쑤십니다. 미치겠습니다. 돌겠습니다. 숫자 표현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은 숫자를 싫어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수학자들도 숫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설명인데, 가격을 얘기하고 고객들한테 자꾸 숫자를 얘기하고 자료를 얘기하고 손익을 얘기하고, 그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설명화법이에요, 이게. 그것을 이쪽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스토리텔링 해법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 자, 여러분, 가격을 얘기하면 지불이죠, 지불. 그러면 자꾸 고객은 어떤 입장이 돼요? 가격을 낮추고자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설명화법을 자꾸 전개하게 되면요, 사이즈가 줄고 퍼포먼스가 줄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숫자라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는 속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명쾌하기 때문에,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이고 그런 것이 아닌데, 중요한 건 고객을 자꾸 현실화시킨단 말이죠. 생각하게 만들어요. 따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객이 솔직히 계산기 갖고 두드리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안 두들긴 사람 원하지 않아요? 숫자를 자꾸 고객들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고객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가 주는 영업의 특징이. 그래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면 여러분, 가치를 우리가 좋은 걸 사길 원해요? 가치를 좋은 걸 사야 되니까 사이즈가 세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가치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격에 집중하면 사이즈가 줄게 돼 있어요. 싼 걸 원하는데 가치에 집중하면 명품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지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전개해도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를 얘기하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 화법입니다. 숫자를 얘기하면은 고객이 어떻게 해요? 계산하게 돼 있죠?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텔링 화법이에요. 지금 이러이러한 수치가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수치를 얘기해주되 그 수치에 담겨있는 의미, 이 수치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수치의 변동은 이런 걸 말합니다. 의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암에 걸리면 3천만 원 나옵니다가 아니에요.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은 치료비가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의미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암으로 발생되는 치료비를 가족들이 부담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의미를 전달시키는 거란 말이죠. 자, 이해되시죠? 이게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시키는 겁니다. 자료를 자꾸 얘기하게 되면 고객이 자료를 갖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료 두고 가세요. 제가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절 나오죠. 그러니까 자료를 그거는 내 주장을 확증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로 하여금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님, 이 상품을 만약에 가입하셨을 때, 이 상품을 구매하셨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을.
인간은 상상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거든요. 그죠?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화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상상, 자료에 근본해서 상상을 그 고객들한테 해주는 것이죠. 손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시면 손해봅니다. 물론 유효한 화법이긴 해요. 근데 그걸 자꾸 강조하게 되면 고객은 그래? 그럼 당신 내 솔루션 말고 다른 거 하면 더 낫겠네? 역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됐어요. 고객님 이거 안 하시면 이거 손해봅니다. 굉장히 강한 클로징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고객의 반발을 일으켜요. 당신 주장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나 당신 주장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검증해 볼게. 인터넷으로 뒤져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면서 세일즈 클로징이 딜레이가 되겠죠. 손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틀려집니다. 보상을 얘기하는 보상. 항상 긍정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특징이. 그 다음에 현재를 얘기하는 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불해야 되는 현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현재를 얘기하면요, 고객들은 지금 당장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거 다음 달부터 이거 낼 수 있을까? 이걸 얘기를 해요. 이번 달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들 많은 거절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성 무슨 특히 대표적인 게 보험이죠. 여러분들 뭐 할부를 끊든 내가 6개월 뒤에 이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과연 이거 낼 수 있을까요?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 이게 바로 현재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뛰어넘어야 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품과 서비스 제안을 통해서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스토리텔링이 틀리죠. 조금씩 그죠? 그 다음에 부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현. 자, 부담되시겠죠?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일즈 할 때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현됩니다. 당신의 지불한 가치가 이렇게 있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되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고객이 부담을 더 느끼게 됐어요, 특징이. 그렇지 않아 부담이 되는데 부담된다고 인정해주면 부담을 더 느끼는, 부담이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고객님이 지금 이 결정하시는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실현됩니다.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불이 아니라 획득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지불이 아니에요, 지불이 아니라 획득의 경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는 이유는 지불하려고 사요? 획득하려고 사요? 획득하려고 사겠죠. 그러니까 획득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은요. 자꾸 여러분들이 지불을 얘기하면 고객들은 지불 안 하게 돼 있어요. 획득을 자꾸 얘기해서 욕심을 자꾸 불러일으켜 욕구를 부채질하는 거예요, 세일즈라는 것은. 그래서 이 획득, 바로 긍정적인 부분에 자꾸 에너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구조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담을 전개했을 때 어디에 지금 추가해야 되는지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내가 상품 고객들을 만나 상담하던 지금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나 추가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오른쪽 쪽에 이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굉장히 효율적인 스토리텔링이 구성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플러스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비싼 명품을 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명품을 샀을 때 여러분들 가격 안 따지잖아요. 명품은 뭡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고객의 만족도가 극대화되죠. 제대로 물건 바가지 안 쓰고 살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명품 사는데 가격 따집니까? 손익 안 따져 이런 거, 그죠? 명품을 사는 이유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상상이 있고 보상이 있고 미래가 있고 실현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명품이 되길 원하지 않나요? 명품을 판매해야지 많이 벌죠. 명품이 부가가치가 세지 않습니까? 명품을 판매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판매할 상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셔야 돼요. 그 부가가치는 유형으로서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포장하는 능력, 또 무형의 상품인 경우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 멋지게 포장하는 능력으로 결정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그래도 보험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삶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살아요, 우리가. 돈 벌어야지, 뭐 얻어야지, 여행 가야지, 결혼해야지, 뭐 해야지. 획득에 집중돼 있죠, 획득.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인데, 내가 누군가한테 500만 원을 빌려줘갖고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떼어먹혔어.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남는 게 뭔가요? 영원이죠. 그런데 내가 어쨌든 선의를 빌려준 거라면, 선의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었어요. 사업이 망해갖고. 그럼 나한테 남은 돈은 영원이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는 하늘나라에는 500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죠. 왜? 선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화법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또 어느 유명한 또 자선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발이 많아도
내가 지금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아무리 한 켤레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이 무한되지만 그 욕심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럼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살면서 무엇을 했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세일즈 TV 보시는 김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그냥 영업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꼭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스베덴볼의 위대한 선물. 바로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중요한 담론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세일즈 TV 2년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꼭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스베덴볼의 위대한 선물, 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삶은 하나의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스토리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내 삶이 어쨌든 세일즈라는 업종 뛰어드신 분들 치고 인생이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이내믹하죠.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스토리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 스토리. 예,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는, 앞으로의 삶을 또 바라보는 의미에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스토리텔링이 감이 잡히실 거란 말이죠. 자, 감성 터치를 하면 이제부터 이제 스토리텔링 되게 핵심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라면, 자, 스토리하고 설명하고 차이는 감정이 배합되느냐 배합되지 않느냐라고 그랬죠. 나의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배합돼요. 자, 나의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배합돼요. 남의 이야기하면 감정 배합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뭐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그 경험을 내가 알잖아요. 감정을. 솔직히 제가 34살에 과속운전해갖고 크게 사고 나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생생한 감정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죠. 그쵸? 남의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끌어쓴들 감정 배합이 안 돼요. 가공된 감정이 들어가는데 그걸 고객들이 알아채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야기천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내 세일즈랑 연결시켜야 돼. 이게 어렵다고 내가 생각보다 쉬워요. 쉬우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면은 말씀 안 드렸겠죠. 이게 쉬워요, 생각보다. 감성 터치를 하려면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돼. 마이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나 화법이나 이 모든 것들, 뭐 스피치나 아니면 상담화법에서 이 고객들을 일반 대중 상대가 다 이 마이 스토리. 저도 굉장히 마이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살아온 얘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가장 강력해져요. 예,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제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유튜브 검색창에서 종신보험 치면은 딱 나오는 게 제 강의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종신보험을 알종신이라고 표현하죠. 사망보험만 있는 것을 유태인 스토리텔링으로서 제가 하는 게 있죠. 다 조회수가 10몇만 되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사실 또 보험 세일즈 오래 했기 때문에 한번 스토리텔링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안 쓰던 건데 이 강좌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만든 겁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자, 영상을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자, 제가 여러분 상황을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험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사망보험금에 굉장히 안티한 고객을 지금 만났습니다. 굉장히 안티합니다. 뭐 죽는다 그러고 싫어요. 처자식이 있는 분한테 저는 그런 거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분한테 제가 뭐냐면은 이제 회사 소개하고 자기 소개하고 쭉 뭐 다 했습니다. 이제 본론에 딱 들어갔죠. 저는 이 영상을 그 고객한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여줍니다. 선생님, 네. 이 영상은 저희 5살 된 우리 아들의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해운대, 부산 해운대에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갔는데요. 저희 아들이 바다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저는, 저희 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전 저희 아들이 항상 미래를 보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데 이 아들이 뒤돌아보지 않는 혹시 아세요?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뒤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어디인가 막 뛰어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걱정이 없다는 뜻이겠죠. 저도 저희 아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보면서 같이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없다면 아들은 현재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어느 순간 문제에 봉착하면서 현재를 바라보게 되고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삶을 사는 날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고객님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상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의 귀한 자식이 선생님이 곁에 없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자신의 목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상품입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나이가 들어갔고 자식한테 또 짐이 안 되는 삶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상품이 이제 우리 인생에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 자식이, 저의 아들이 미래지향적인 삶, 꾸준히 전진하는 삶, 뒤돌아보지 않고 부모가 뒤에 있는 든든함을 가지고서 항상 미래를 열심히 자신의 목적과 꿈과 이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만들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이 상품을 제안드리고 싶네요.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원래 저 휴대폰에 있는 거라, 휴대폰에 이렇게 스마트폰에 한 거 가지고서 이 화법을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지금 또 계속 다듬어야 되겠죠. 그럼 되게 매끄럽게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약간 어설펐지만 아무튼, 네. 이게 마이스토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마이스토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성 터치 스토리텔링은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멋지게 되게 품격이 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음에 아까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종신보험만 아닙니다. 자, 똑같은 영상 보여주고서 저는 저희 자식들이 보다 저 바다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SUV,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세일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세단보다는 가족들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아름다운 체험을 할 수 있는 SUV로 잘 바꿔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이거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든지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스토리는요, 굉장히,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생각하시면요, 내 주변에 영업의 이 바운더리에서 마이스토리가 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세일즈라는 거 현장 자체가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스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사실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스토리텔링을 해요, 그냥. 그죠? 보험금 청구 기록이 많다든지, 고객 만족 기록이 많다든지, 그런 경험이 막 쌓이면 저절로 스토리텔링이 나와요. 왜? 그런 얘기만 하다 보면은 그냥 사례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절하셨던 분이 이거 써보니까 이렇다더라. 다 스토리텔링이 연결돼요. 그래서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저절로 스토리텔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품 설명 잘 안 해요, 특징이. 스토리를 자꾸 구축 안 하신 분들이 상품 설명 나와가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안 된다는 게 효율이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들 영상을 가지고서 한번, 제가 그 영상을 또 찍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다른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생각보다 쉽다는 것, 바로 나의 이야기를 본체로 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스토리텔링에 반드시 들어갈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을 감동시키고 또 나의 어떤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그런 스토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스토리는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 스토리가 산에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고객을 재밌게 해주고 흥미롭게 해주는 건 맞죠. 근데 세일즈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죠. 그 스토리텔링의 첫 번째, 왜 필요한가? 그죠? 왜 이것인가? 왜 지금인가? 이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좀 전 스토리텔링 보니까 일단 왜 필요한가는 설명드렸죠? 고객한테. 자식에게 뭔가 짐이 되지 않는 부모, 그 다음에 자식이 뭔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만들기 은유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나는 자리 없,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자식이 전진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왜 필요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미 노후 자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자식이 짐이 되지 않는 삶. 요즘에 나오는 종신보험들은 하이브리드형이 라서 사망보험금과 생활비가 다 나오는 그런 형태. 이미 상품이 부드럽게 배합되어 있고, 마지막 얘기가 좀 빠졌네. 왜 지금인가? 고객님 왜 지금 사인하셔야 되는가? 앞에 지금 스토리텔링이 여기 빠졌네요. 스토리텔링은 이 3가지가 다 배합돼야 돼. 그래서 왜 필요한가? 왜 이것인가? 그 다음 왜 지금인가? 이 3가지가 스토리텔링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러면 선거절 처리가 되면서 고객이 결국은 미정기가 끝나버려요. 그럼 바로 클로징과 계약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스토리텔링, 베스트 스토리텔링은요, 제가 스토리텔링은 몇 가지를 한번 한번 종신보험 강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종신보험 딱 치면 나오는데 거기가 40분짜리인데 완벽하게 왜 필요한가, 왜 이것인가, 왜 지금인가 완전 기가 막히게 녹여 있고, 제 다른 특강들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한 스토리텔링에는 첫 번째, 이거 더 대전제는 마이 스토리를 할 것. 마이 스토리도 내 감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 감정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마이 스토리를 하실 것. 그것이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3요소는 바로 왜 필요한가. 내가 주장하고 싶은 상품 있지 않습니까? 제공하고 싶은 상품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왜 이것인가. 경쟁사도 있고 못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건가. 세 번째, 그걸 왜 지금 구매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배합되어 있으면 거의 무적의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시는 거겠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텔링과 감성 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들 동영상 갖고 좀 약간 갈고 닦아야 되겠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좀 더 잘 해가지고서 한번 스토리텔링 시리즈 한번 제가 한 몇 가지 섹션을 해갖고 또 업종별로 해갖고 그런 거죠.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강좌를 통해서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구조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 구조를 채우는 다 이 내용을 채우고 계시겠죠. 가장 본론인 스토리텔링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방에 되는 거 없습니다. 한 방에. 예, 여러분 한 방에 되는 거 없어요.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걸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성된 스토리텔링 하나만으로 여러분 10년 먹고 살아요. 10년 진짜예요. 네, 완성된 스토리텔링 하나만으로도 10년 이상을 여러분들 먹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세일즈TV 또 이번 강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